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굴욕적인 대북 외교. 그런가 하면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30시간을 왕복해서 날아가고 겨우 2분밖에 만나지 못하고, 중국에서는 완전히 왕따죠. 그런가 하면 일본하고는 벌써 70년 전에 그 역사 문제를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짝짝꿍이 아주 잘 맞죠. 무슨 최근에 중국에서 열린 해군 관함식에 일본의 우길기, 뭐 전쟁의 상징이라고 일컬어지는 우길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갔지만 중국은 과거 역사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뭐 중일 간의 어떤 밀착 관계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4강에 한국만 자꾸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질 걸로 봤었는데 이상하게 저희 생각만큼 그렇게 그 수치가 나타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월간조선 최호석 기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6.7%죠. 그다음에 부정적인 평가가 48.8%.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특히 최근에 이거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 이제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들어봤는데 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입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 RN서치한테 의뢰를 해서 그 여론조사가 나온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46.7%, 부정적인 답변이 48.8%였습니다. 뭐 어쨌든 46.7%라는 거는 꽤나 높은 지지율. 원래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예상보다도 높게 나올까? 왜 높게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죠. 지금은 임명이 됐으니까. 과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월 12일 날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를 보면 부적격이 54.6%, 과반이 완전 넘었죠. 그리고 적격이 28.8%였습니다. 여론대로라면 당연히 이미선 씨는 헌법재판관이 안 됐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5일 뒤에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조사가 거의 180도 바뀌어서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찬성이 43.3%로 높아진 거고요. 반대가 44.2%로 줄어든 겁니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입니까? 같은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럼 뭐 도대체 그 무슨 마법을 부렸나요? 5일 동안?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그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죠.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똑같이 조사를 했는데 여론 결과가 잘못 이렇게 반대로 나온 이유는 그 질문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질문이 달라졌습니까? 그 처음에 4월 12일 날 처음 조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4.6%가 아니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투자 왕이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 부분은 너무 주식 투자에 몰빵했다. 뭐 이런 식의 여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일 뒤인 4월 17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사항에서는. 국장님은 딱 벌써 아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2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부적격하다고 느끼는 지지자들이
내가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하고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네. 당연히 적격이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과가 180도 뒤집게 나와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합니다. 그렇죠. 외국에 출장 중임에도 전자결제. 불구하고 예, 강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조선일보나 네. 이런 뭐 중앙일보나 네.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다가 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네. 아,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서 이런 결과가 그러면 이런 질문은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한 겁니까? 바꾸는 건 독자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좀 이렇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 겁니까? 그 제가 뭐 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네. 취재가 안 된 부분이기 예.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대부분 이런 질문은 여론조사 기관이 독자적으로 네.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네. 그 질문을 알아서 뽑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회사는 이미선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여론조사위원회에서 찬성률을 좀 높여갖고 네.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네, 네. 뭐 기자는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팩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근데 각종 대선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 국회의원 총선거 때도 항상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데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신빙성이 별로 없다면서요? 응답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응답률이 대부분 거의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5%라는 건 굉장히 적은 수치죠. 네. 그러니까 낮은 응답률이 낮을수록 네. 표본의 대표성이 없죠.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네.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많이 이게 뒤집어지게 나왔는데 네, 네.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자유한국당이 네. 한 18.7%의 지지율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네. 10%대를 네. 받을 거라고. 근데 실제 자유한국당이 받은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는 네. 27.76%. 그렇군요. 그러니까 30%에 가까웠습니다. 네. 그러면 한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뭐 오차가 나게 된 것이죠. 이게 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 그 조사가 이게 점점 그 표본 수가 적고 네. 신빙성이 낮아지는 거는 ARS 방식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ARS라는 건 이제 자동으로 전화가 어떤 특정 번호에 갔다가 네, 맞습니다. 그 번호의 사람이 안 받으면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번호의 사람이 안 받으면 네. 그 사람한테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이 표본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사람한테 다 받아야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네. 것인데 이 뭐 예를 들어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네, 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네.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 표본에 그 숫자를 채우는 것이죠. 네. 인원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0명을 조사하겠다. 네. 그럼 2,000명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다른 곳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네. 그러면 표본이 계속 바뀌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군요. 표본이 바뀌어지면 네. 그게 이게 여론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점을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네. 여론조사 전문 기자들이 네. 많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이 무너지면은 네. 응답률이 낮아지고 네. 그러면 그 편향성이 그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그 우리 국장님께서도 최근에 여론조사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있죠. 근데 안 받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대부분 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인원을 채워야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계속 걸겠죠. 그러면 대부분 얘기를 하는 응답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지자들, 네. 그러니까 친정부 인사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부를 지지하는 네. 국민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답변을 하면 네. 답변이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편향적일 수 있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6.7%라는 것도 네. 결국은 계속 돌리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사람들이 전화를 받아고 네. 그런 게 반영된 수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난 정치권 인사들은 네. 나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네.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님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요거는 뭐 제가 국장님과 같이 이제 취재를 했던 건데 네, 네. 저희가 한번 자유한국당의 고위 인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분이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위 인사가 뭐 홍준표 전 대표죠. 뭐. 아, 예. 네, 네. 뭐 그 실명을 제가 예, 거론하면 예, 안 될 것 같아서. 예. 근데 그 홍 대표가 얘기하기엔 예를 들어 A 여론조사 기관이 네.
2007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경선으로 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자리를 네, 놓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심과 여론에서 네.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당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겨서 네. 그 이명박 대통령 쪽 캠프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측근들은 네. 아니 우리가 당심에서 앞서고 있는데도 네. 몇몇 여론조사 기관들이 네. 이렇게 약간 좀 편향적인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서 네. 우리가 그 피해를 봤다. 네. 결국에 경선에서 패배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 조사 기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정부에서 하는 여론조사 이제 뭐 수주도 많이 받고 네. 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에서는 거의 수주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 기관 A라는 네. 네. 기관이. 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네. 그 A라는 기관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네. 문재인 대통령 쪽에 네. 줄을 서는 듯한 아, 그렇군요.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뭐 아니 터무니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 여론조사 조사 기법에도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공정하고 네. 어느 편향성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결국은 자기들 무슨 그 사업체 영리에 매달리기 때문에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고 뭐 이렇게 따라가는구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원자력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제 민심하고 뭐 그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난 거하고는 많이 다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논리가 네. 여론이 바뀌어서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는 그렇군요. 여론조사 결과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 원전에 대해서는 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원자력 학회가 조사한 거를 보면 네. 국민의 70%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전 다시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재인 정부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갖다 대고 그런 걸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네. 아니 어떻게 그 내로남불이라는 게 네. 너무 로맨스 너무 네. 이렇게 그 말이 멋있다는 거죠. 네. 문재인 정부한테는 내로남불 같은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말을 써요? 철면피라든지 아, 철면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이렇게 열을 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뭐 여론조사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인데 네. 아까 그 홍준표 전 대표 네. 왜 유시민 씨하고 같이 그걸 한다고 합니까? 토론회를. 그러니까 사실 최 기자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네. 당연히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 다시 한번 출마하고 싶겠죠. 네. 그리고 지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습니다. 네. 그쪽에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스타성을 가진 정치인인데 뭐 네.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지만 본인은 근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유시민 이사장과 맞붙어서 아주 뭐 사이다 같은 계속 네. 시원하게 토론에서 이긴다면 네. 그거는 이제 보수층의 지지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이런 토론으로도 자기는 이제 막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자기는 이렇게 객관적인 토론으로도 네. 뭐 이렇게 달변인 네. 유시민 이사장을 네. 뭐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시민 이사장이 어저께 본인은 절대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안 하겠다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데 우리 최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는데 네.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적폐청산 네.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네. 전 정부 사람들을 아주 무수히 많이 모조리 다 가뒀죠. 예.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러면 이 보수 정권은 네. 적폐청산을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적폐청산을 안 하면 아마 보수층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보복의 악순환이 시작되죠. 예. 보복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는데 네.
그런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네. 230석 뭐 20년 집권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는 것도 네.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정권을 놓치면 지금 붐비고 있는 그 교도소나 구치소의 자리를 정권이 바뀌는 순간 그 사람들이 채울 수 있다 이렇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 뭐 본인은 정말 뭐 나가기 싫을 겁니다. 네. 그분 뭐 거짓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네. 근데 이해찬 대표의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해찬 대표가 네. 유 이사장 당신이 지지율이 제일 높고 당신이 아니면 네. 황교안 뭐 대표 등 네. 보수 후보한테 질 수 있다. 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우리가 지게 되면은 결과는 뻔한데 네. 우리 다 똑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유 이사장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지금 지지율도 높은데. 만일에 당신이 아니면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저는 바뀌어야 되는 길이라고 보는데. 네. 최 기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뭐 국장님과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셨다시피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 안에 좋게 얘기하면 마법, 나쁘게 얘기하면 뭐 속임수 같은 게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이 영리냐 그 권력에 빌붙지 말고 여론조사 기관 그 본연의 공정성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물론 내년 총선이나 또 대선이 시작되면은 여론조사 기관은 불나방처럼 권력을 쫓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역시 그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문갑수의 진짜 TV는 문 대통령 지지율 속에 숨은 마법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